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제작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브 그리고 공작가TV 그레이트게임 유튜버를 애청하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자, 지금 현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판매하고 있는 측백나무 오일 그리고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자유와 생명의 기록을 구매하신 분들께서 후기를 올려주시면 다른 분들께서 구매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래간만에 지금 국내 상황을 한번 좀 분석 평가를 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여쭙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전해드릴 얘기는요. 한동훈은 왜, 무엇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밖에 없는가? 이런 제목으로 지금 국민 여러분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동훈, 지금 현재 국민의힘당 대표죠. 한동훈이 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형님을 탄핵시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수, 누군지 아시죠? 윤석열, 한동훈, 전부가 특수부 검사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출세를 위해서 죄가 1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법전에도 없는 죄명, 즉 국정농단, 경제공동체, 묵시적 부정청탁이라는 죄명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장본인들입니다. 이들의 심리를 분석한 정신과 의사 전문의는 자신보다 힘이 센 사람을 꺾으려고 하는 심리, 즉 사이코패스적인 심리 상태를 지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집단이 자기 말에 굽히고 머리를 조아릴 줄 알았는데 의사 집단들이 집단으로 사표를 내고 던져버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죽어 나가거나 말거나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국민이 죽어 나가거나 말거나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국민들한테 지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가 되고 정신과 의사 선생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집착을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을 갖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마치 의사 집단을 피의자 다루듯이 해오고 있습니다. 특수부 검사들은 피의자에게 지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고 자기 타겟으로 잡은 사람들은 무조건 구속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집을 꺾지 않고 수사 결과 아무것도 없으면 증거조차도 조작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습성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냥개의 습성,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이 없다면 특수부 검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특수부 검사는 옆에 스폰서를 끼고 다니면서 술, 여자 등등의 접대를 받고 뒷돈을 받는 등 온갖 더럽고 추악한 짓을 하면서 말 안 듣는 놈이 있으면 가서 물어 뜯어서 죽이는 사냥개로 키워지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박영수 특검이 대장동에서 뇌물을 받아 구속된 것을 보면 특수부 검사가 어떤 존재들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인 인륜, 도덕, 예의, 범질은 이미 쓰레기장에 갖다 버린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기본적인 양심을 갖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할래야 생각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특수부 검사들의 존재가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의 정책 실수로 인하여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응급실을 헤매다가
죽어나가는 경우가 단 한 건이라도 발생을 한다면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아마도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박영수 이와 같은 특수부 검사 출신들은 그런 죄책감이 전혀 없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의 심리와는 상당히 먼 거리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금번 윤석열 한동훈의 80분간의 면담 사진을 보게 되면 윤석열 검사가 피의자 한동훈을 신문하고 옆에 수사관이 옆에서 뭔가를 기록하고 있는 듯한 정진석 비서실장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동훈은 범죄자가 검사에게 수사받듯이 온갖 모욕을 다 당하고 나왔다는 것이 사진만으로도 느껴진다고 하겠습니다. 한동훈은 검찰에서 이와 같은 일을 전담했던 사냥개로 키워져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그와 같은 모욕적인 대우를 받고 나오게 되면 무슨 짓을 할 것인지는 눈에 훤하게 예상이 됩니다. 한동훈은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까지 구속시키는 등 제일 강하고 세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자기 자신이 수모를 당했기 때문에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이 발동하여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선배에 대한 보복을 다짐할 것입니다. 한동훈이 면담 후 한동안 잠적했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데 어디에선가 민주당 혹은 이재명 등도 만나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공작을 현재 진행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 됩니다. 죄가 전혀 없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법전에도 없는 국정농단, 경제공동체, 묵시적 부정청탁이라는 죄명을 만들어서 구속시켰던 그 장본인이 바로 한동훈이었습니다. 야당과 합세하여 김건희 여사 특검을 성공시키고 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범죄 혐의들이 줄줄이 드러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또한 국정농단, 경제공동체, 묵시적 부정청탁 혐의로 구속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한번 해봤던 일입니다. 어차피 한동훈은 정치 인생이 끝이 나버렸고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의료 대란 때문에 국민들은 너무 많이 죽게 될 것이고 재보궐선거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에서도 모두 패배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한 상황이 됩니다. 선거에서 패배하면 당대표에서도 물러나야 합니다. 당대표에서 물러나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살려두겠습니까? 물론 둘이 짜고 치는 고스톱의 일환일 수도 있음을 또한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장관 시절 댓글팀을 운영했던 것으로 현재 검찰, 경찰, 공수처 수사가 시작이 되었다가 중단이 되었다 합니다. 당대표에서 내려오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구속을 시켜버릴 것입니다. 죄가 없는 박근혜 대통령도 법전에도 없는 죄명을 억지로 만들어서 구속을 시켰습니다. 한동훈에게 각종 범죄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구속시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그 쉽기가 여반장 같은 일입니다. 손바닥 뒤집을 만큼 쉬운 일입니다. 한동훈은 이대로 가면 이재명, 문재인과 함께 어차피 구속될 팔자이기 때문에 이재명, 문재인과 손을 잡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자기 자신은 정치 생명이 끝난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동훈은 자기 자신만 감옥에 안 가면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동훈은 대통령 3명, 국정원장 3명을 구속시키는 전대미문의 그랜드 슬램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동훈은 곱게 큰 부잣집 도련님이라 할 수가 있고 약간의 모멸감만 느껴도 못 버티는 성격이라서 더불당 의원들과 치열하게 말싸움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피의자가 취조당하듯이 수모를 당하고 나왔다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그런 모습이 사진에 찍혀서 언론에 뿌려졌습니다. 자, 이에 대해 피해 복수를 다짐하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한동훈은 자기보다 센 사람을 반드시 무릎 꿇리도록 검찰에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윤석열 선배 검사로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윤석열 선배 검사에게 교육받은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무릎을 꿇리고 질질 끌고 다닐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모욕의 100배, 1000배 이상을 그대로 배가시켜 돌려줄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미국 뉴욕 연방검찰청 남부지청을 방문하여 이재명과 문재인의 암호화폐 대북 송금 관련 자료를 모두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관련된 대북 송금 관련 자료를 모두 받아놓고서 2년 동안 아무런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재명과 문재인으로부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은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한동훈의 처가 자동차를 싸게 구매하려고 위장 전입을 했었다는 의혹도 한창 불거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왜 이재명과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과 경제 공동체,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지 미국의 정보기관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과의 카톡 내용에서 이미 밝혔듯이 윤석열과 한동훈은 문재인의 최고 호위 무사들이었습니다. 미국 측에서도 이미 이와 같은 상황을 파악 종료했습니다. 미국에서 내린 결론은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 모두 문재인의 호위무사 사냥개들이었고 모두가 좌파, 좌익 성향의 인간들이란 최종적인 판단을 이미 내려놓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이 배신을 하고 윤석열의 검찰이 문재인의 딸 문다혜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불똥이 문재인에게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문재인과 한동훈이 경제공동체, 운명공동체가 맞다면 이재명, 문재인 쪽에서 한동훈에게 빨리 윤석열을 처단하라고 압력을 넣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문재인의 최고 호위무사, 문재인 시절에 화양연가를 구가했다고 하는 한동훈이 주군이었던 문재인을 배신한 윤석열을 처단하지 않겠습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막아놓고 이제 와서 한동훈, 이원석이가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막았다고 디스인포메이션,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자기만 빠져나가게 되었다고 모든 책임을 한동훈에게 뒤집어 씌웠다고 이렇게 한동훈은 불만이 많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하려고 했다라면 대통령 직속 부대인 국정원을 동원해서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긴 USB에 대한 수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북 송금 및 서훈 전 국정원장이 민간인들, 좌익 세력들에게 국정원 서버를 열람케 하여 국정원의 비밀을 다 공개한 사건도 모두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국정원장 보고조차 안 받겠다고 하였고 국정원장에는 비전문가, 비정보 전문가인 외교부 출신을 임명해 놓고 시간만 질질 끌어왔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 1월 1일 날짜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사실상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원천적으로 봉쇄하였습니다. 그래놓고서 모든 책임을 한동훈이 또 이원석이에게 뒤집어 씌우니까 한동훈도 역시 열이 받았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자기의 지지율도 빠지고 국힘의 지지율도 빠지게 되니 이렇게 되면 한동훈은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하고 당대표에서 조기에 물러나야 하며 당대표에서 물러나게 되면 한동훈 자기 자신의 정치 생명은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희망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혐의로 검찰, 경찰,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를 했었는데 현재는 중단되어 있습니다. 당대표에서 내려오는 순간 한동훈은 공무원 정치 중립의 의무 위반으로 구속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댓글팀을 운영하려면 최소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이상의 돈이 필요했었을 텐데 그 많은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자금 출처를 추적하게 된다면 이재명과 한동훈 사이에 어떠한 부정한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심들이 진실로 드러나는 순간이 조만간에 올지도 모르는 일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대표를 교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당대표에서 내려오는 순간 구속될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한동훈은 자기 자신이 당대표에서 내려오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거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이재명과 함께 기습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수도권에 6,600석의 병상을 이미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병원들이 한창 병원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들에게 의료 노예인 전공의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의대 정원을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한다는 것이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윤석열 대통령만 국민들이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대형 병원들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어떠한 금전적인 뒷거래가 없었다고 확실하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비리들을 한동훈이 법무장관까지 했는데 윤석열에 관련된 X파일을 전혀 모르고 있을까요? 한동훈이 법무장관 시절 미국 뉴욕 연방검찰청 남부지청을 방문했을 당시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윤석열이 배신할 때를 대비하여 한동훈에게 윤석열 대통령에 관련된 X파일을 안 보여주고 안 줬을 것 같습니까? 미국 정보기관은 늘 플랜 A가 배신할 경우를 대비해서 플랜 B, 플랜 C, 플랜 D를 준비해놓고 있다는 이 배신자를 처단한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동맹에 대해서 말만 하고 행동이 없다고 불만이 대단히 많다 합니다. 미국의 정보기관은 열받고 흥분한 한동훈에게 접근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라고 공작을 하지 않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했던 김재길 중앙정보부 사건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윤석열과 한동훈의 기싸움이 처절하게 전개될 것이고 서로 물어뜯다가 문재인의 아바타들 또한 동반 몰락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즉 조국은 3심 관련 서류 검토 작업에 착수를 했으니 조만간 법정 구속이 될 것이고 이재명이도 1심에서 100만 원 이상 나올 것이 확정적이기 때문에 내년 봄이 되면 금배지도 날아가고 더불어민주당은 434억 원을 토해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범죄가 하도 많아서 구속된 상태에서 대장동, 백현동 또 위례시 등에 관련된 재판을 받으러 질질 끌려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북 송금 형량이 확정이 되면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으로 미국 법정에도 끌려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관타나모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2기 내각이 들어서게 되면 한국에서 부정선거를 사전에 해보고 관련된 그 부정선거 노하우를
미국 민주당에게 수출하여 미국의 대선 결과를 바꿔버린 더블당에 대해서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처절한 복수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제메이부터 데리고 갈 것이고, 문재인도 미국 검찰이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대북 송금한 혐의로 문재인에 대해서도 범죄인 송환 요청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재 문재인의 딸 문다혜는 각종 혐의가 11개라고 합니다. 뭘 했길래 이렇게 많이 범죄가 있을까요? 결국 문다혜가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청와대 살면서 여기저기 건물을 사서 불법으로 숙박업소도 하고 환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문다혜 및 그 남편 문재인의 사위 서청원과 그렇죠. 이들과 관련된 회사를 어떻게 불법적으로 뒤를 봐주었는지도 다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청와대, 국세청, 국토부, 통일부 내에 암약했던 문재인과 연관된 조직들이 일망타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이 없었던 문다혜가 어떻게 건물을 구입하게 되었는지 추적에 들어가면 국정원 특활비를 사적으로 쓴 것에 대해서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미 김정숙이도 검찰의 소환이 곧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수사들은 검찰이 문재인을 구속시켜야만 자기들이 검찰총장도 되고 법무장관도 되는 등 출세를 하게 되므로 아마도 이들 검찰들이 미친 듯이 수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수사를 대충대충 해서 문재인을 봐주게 된다면 국민적인 역풍이 불게 될 것이고, 정권이 넘어가게 되면 수사 검사들이 다 죽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친 듯이 수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언론에서도 트럼프 당선이 확실시된다고 보도하는 것은 많지는 않지만 현재 그래도 한두 개씩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이 얼마나 냄새를 잘 맡는 집단들입니까? 이들은 미국 트럼프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미친 듯이 수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을 비리 혐의로 구속시켰다고 한다면 그것은 검사로서는 일생 최대의 대어를 낚은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운은 검사 생활을 하면서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행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지검장이 형사 3부 검사 9명을 투입해서 승부수를 던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년에 30명에서 50명가량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제2기 내각이 들어서면 윤석열 정권의 존립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번에는 김문수 현재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번에 자유파 애국진영의 대통령이 되는 새로운 자유애국 정권이 들어서게 되겠죠. 자, 국민 여러분, 역사의 흐름은 사람의 힘으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순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남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면 내 눈에는 핏물이 납니다. 이 모든 것은 인과응보, 자업자득, 독수독과가 되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저희 방송과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감사합니다.